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등문공 장구 상편 세 번째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리상서학교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뭐랄까 이 한문에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조금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중요한 단어들 이런 거 뭐 외우면 좋지만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상서 학교는 요즘 하려면 그냥 학교예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도 학교고 서도 학교고 그런 거예요. 상서 학교를 설치해서 가르치니 그렇다면 이제 다 풀이해놨죠. 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르는 것이요. 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다. 서는 활을 쏘는 거요. 여름에는 교라, 죄송합니다. 저도. 한나라 때에서는 교라 그러고, 은나라 때는 서라 그랬고, 주나라 때에서는 상이라 하더니, 배운다고 하는 것은 하운조 3대 시대에 다 누구나 이렇게 실천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자, 현대에는 우리가, 구한말까지만 해도 여러분 학교는 중인들이나 중인 계급의 일부 계급은 조금 글도 공부도 하기도 하고 의사 되는 데서 의사도 중인 계급이니까 공부는 조금 했죠. 전부 다 양반의 어떤 전유물이죠.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구한말 이후로 우리나라에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계급이 일단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완화되고 나서 누구든지 학교를 다니는 그 같은 시스템이 마련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글로만 봐가지고 양반은 가르치고 일반 서인들은 가르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서인도 가르쳤어요. 서인 가운데에서 우수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더 높은 교육으로 승격을 시키죠. 모두 다 인륜을 밝히는 거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도덕을 밝히는 거다. 인륜이 위에서 밝혀지면 아랫사람들, 소민은 아래에서 침묵해진다. 여러분 여기 단어 한번 우리가 지나가는 길 한번 살펴보죠. 여기 소자를 썼죠. 소자, 소민. 이게 뭘까요? 이게 소민. 맹자가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이런 말을 썼을까요? 소민이 아래에서 친해진다. 인륜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인륜을 도덕이라고 하지만 어떠한 질서의식이라든가 현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어떠한 뭐 예전에 인륜이니까 인륜이라고 했을 때 여기 밑에 나오니까 삼강 일종의 오륜 같은 것이 정치계에서 위에서 밝혀지면 소민이 아래서 친해진다. 자, 반대로 여기다가 보자. 인륜이 불명해지면 소민은 어떻게 되죠? 친자 대신에 아래서 친해지지 않는다. 불친하게 되죠. 그죠? 아래서 친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서전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바야흐로 일어난다 그랬어요. 소민이 일어난다. 난리의 조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변란이 일어나는 것은 일종의 이와 같은 뜻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민이라는 뜻에는 약간의 그런 무서운 개념도 있어요. 소민이 들고 일어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서는 양로로서 을을 삼고 교는 교민으로서 을을 삼고 서는 습사. 이렇게 화살 쏘는 거, 익히는 거. 그래서 을을 삼으니 모두 향학이다. 마을 동네에서도 다 가르친다는 거죠. 학은 국학이다. 여기서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시키다 보면 그중에서 또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지방에서 다 승격이 돼가지고서 올라오는 거죠. 공지는 다른 이름이 없다. 무의, 다름이 없다는 말이다. 유는 순서다.
부자유친, 근신유의, 부부이별, 장유서, 부응신. 야, 이게 뭐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저번에도 우리 한번 배웠죠. 삼강오려 뭐 그 옛날 얘기 말이야. 그 유교의 잔재물 무슨 봉건제대로를 그 지탱하기 위한 어떤 뭐랄까 도덕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하나씩 뜯어보세요. 예. 나쁜 뜻이 있나? 나쁜 뜻 없어요, 여러분. 부부 유별만 해도 예. 부부간에 별이라고 하는 게 뭐죠? 부부간에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 예. 구별. 예. 왜 구별할까요? 구별이 뭐죠? 어떻게 해야지 구별이 되죠? 이거 너무 제가 이론적인 거니까 예, 여러분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그냥 재미있게. 예. 제가 그때도 한번 카릴 지브랄의 그 예언자라는 책에 보면 사랑과 부부의 결혼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별. 사랑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 예. 존경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예, 존중.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 이성에 대한 배려. 그러면서 존중. 예. 카릴 지브랄도 그렇잖아요. 한 잔의 음식을 같이 나눠 먹지 말라고. 그게 바로 구별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구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남녀지간에 오로지 사랑. 예. 이거 깨지면은 어떻게 되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옛날 방식의 해석인데 지금은 나중에 가면 또 어떻게 되지만 기차가 갈 때 두 개의 그 레일이 필요하듯이 부부지간에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입으로만 떠드는 놈이지 실제 생활에 여기 뭐 하나 이거 뭐 제가 실천했다라고는 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그 나름대로 여러분 구시대의 어떠한 도덕 도덕의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친구지간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여기도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순서가 있다. 네. 차례가 있는 거죠.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된다니까. 우리가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삼강오륜을 배척을 하든 배척하지 않던 이와 같은 가르침에 어느 정도는 지금도 예, 우리들 인식 속에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 이해할 수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예. 이것은 인류의 가장 큰 가르침이다. 상서 학교가 모두 이것을 밝힐 따름이다. 예. 요 유자라고 하는 걸 쓸 때 가정법이라고 그랬죠. 앞에 있으면은 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다. 만약에 왕자가 일어난다면 이렇게 해서 면자 이렇게 썼잖아요. 예. 그러죠? 요 왕자 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가족법. 그러니까 왕자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예. 또는 만약 왕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일어난다면 이런 소리죠. 반드시 와서 법을 취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그 왕도를 실천한 사람의 선생이 되는 거다. 당신같이 등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될지라도 누군가가 어느 지방에서 제 나라가 됐던 초나라가 됐던 왕도를 실천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반드시 당신들한테 와서 법을 취한다. 예, 등나라 작다 하더라도 예, 이런 소리죠. 등국이 편소해도 비록 인정을 행할지라도 반드시 능히 예, 왕업을 일으키지는 못한다. 너무나 약소국가니까. 비록 그 인정을 행할지라도 그러나 왕자의 스승이 된다면 비록 천하를 두지 못할지라도 그 은혜가 족기서 천하에 미칠 수 있다. 성현이 예, 현성의 지공무한 마음을 이에 가히 볼 수가 있다. 예. 여기는 뭐 맹자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얘기죠. 예. 실질적으로 뭐 이런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보면은 예, 없었고 예. 시에 이르기를
이제 그 또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주수구방이나 김영유신이라하니 이렇게 이라하니 예. 인용문이죠. 예. 인용할 때는 시에 이렇게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지만 그 명은 새롭다. 그 유명한 얘기죠. 예. 우리 박정희 옛날에 박정희 그 저기 대통령이 10월 유신하고 막 그랬을 때 전부 다 원래 어원은 역사가 일본에서 그 유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따온 것을 흉내낸 거지만 그 어원은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예. 문왕을 말합니다. 그대가 힘써 행하시면 또한 그대의 국가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명유신이라는 거. 네. 네, 여러분 그 유신하기가 어려워요. 네, 주수구방이나 기명유신. 예를 들어서 영조 정조 때 제가 영조 정조가 우리가 그래도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비교적 임금 가운데는 조금 후세 가면 정조 이후에 있었던 거의 그 수준이 아주 떨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개혁을 할 수가 있겠으며 세계 정세를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영조 정조도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이 시대에. 이거는 자체 혁명을 일으킨 자체 개혁이죠.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혁명보다 어떻게 보면 후세의 쿠데타보다 더 어려운 게 자체적으로 구습을 타파하고 개혁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으면은 그냥 그런 것보다 하죠. 이것이 우리가 실제 역사에서 영조 정조가 정말로 계몽군주고 뛰어난 사람이고 조선 시대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양반들은 성리학을 더 교조주의로 심화시켰고 성리학을 더욱더 이데올로기로 삼아가지고서 조선의 학자들로 하여금 눈과 귀를 가리게 한 거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신하들도 언변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눌러버리니까. 계몽은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께 얘기할 게 없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영조 정조를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뭐 계몽군주라 그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훌륭한 임금이었다면은 최소한도 100년 뒤는 내다보고 국가 경척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결코 글에 나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국가 가운데에서 중간에 나라가 묵어가지고 된 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한 나라도 그냥 한 나라 무제가 그 북방의 그 선우 그 왕이죠. 그 흉노를 물리치는데 온 재력을 사전에 경제적인 걸 강화하고 무력을 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한 10여 년에 걸쳐서 전부 다 비축해 넣어가지고 흉노를 정벌하고 우리나라 또 고조선에 한사군을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뒤에 한 나라, 무제 이후에 한 나라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인데. 이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왜 어렵죠? 이게 유신이 기존의 권력 집단, 신하들이죠. 이 권력 집단을 제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백성들을 제재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기존의 권력 집단을 개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같이 우리가 역사를 춘추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신은 대화 문왕의 편이다. 주나라가 비록 후직 이래로 후직은 요순 시절에 농사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후직이라는 거는 관직 이름이기도 하지만 고유명사예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해요. 주나라의 선조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제후 노릇을 해왔다. 주나라 이전서부터 하운주 그러니까 요순 시절부터 오랫동안 제후 노릇을 해왔다. 그것이 천명을 받았어 천명을 둔 것은 문왕의 비로서 이루어진 거다. 자는 문공을 말한 것이다. 제후가 아직 미운년의 칭이다.
제후가 아직 나이를 넘기지 않았다. 이거 무슨 말이겠죠? 아마 이것은 성년이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성년을 말하는 것 같아요. 미성년. 요즘에 우리가 미성년은 몇 살이죠? 20살에서 또 조금 내려와가지고 지금 18살인가? 뭐, 이럴 때 미성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 이제 대학교 가고 20살 되면 이제 성년이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필전으로 하여금, 이건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필전으로 하여금 정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옛날에 어떤 그러한 그 토지 문제에 대한 것은 뭐 전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만 해석하고 넘어가도 왜냐면 이거는 뭐 조선 시대에도 적용이 되지 않았던 문제고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예. 정지를 물었는데 정전법의 어떤 그런 것을 물었는데 맹자가 그러되 예. 그대 인군이 예. 그러니까 필전은 이사를 말하는 거죠. 예. 신하죠. 그러니까 등나라. 인정을 행하시며 장차 행하해서 장차죠. 장차 행해서 행하려고 해서 그대를 선택해서 그대를 사신으로 보내니 그대는 힘써라. 무릇 인정은 여기서 맹자의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맹자의 왕도라고 하는 거 왕도의 시작이 뭐냐? 예. 너 그렇게 뭐 임금이 마음을 베푼다. 아니죠, 여러분. 예. 땅을 올바르게 토지를 분배해주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올바르게 징수하는 거죠. 예. 정정법 땅을 이렇게 9등분을 해가지고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땅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정지법이잖아요, 그죠? 정정법 그 유명한 이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 왕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필자 경계니, 필자 경계신이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경제적인 문제하고, 자, 세금 징수, 세금도 많이 걷지도 않고 딱 이렇게 뭐 9분의 1, 10분의 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왕도 정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도 말한 대로 맹자가 말한 대로 이게 바로 항산이죠. 항산. 유항산이면 유항심이라 그랬잖아요. 맹자가. 예. 이와 같이 해서 국민들이 일정한 소득을 갖게 되면은 비로소 일정한 마음, 떳떳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도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경제적인 기반 없이 도덕적인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말하는 왕도 정치라는 것도 그냥 말이 좋아서 도덕적으로 인의 정치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 기본적으로 이 경제를 통해 가지고서 일정한 지나치지 않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왕도 정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르치는 거죠. 아니 굶는데 여러분 가르친다고 듣습니까? 안 듣죠. 예.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표현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큰 골격은 그렇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계가 부정하면은 정지가 고르지 않고 복록이 불평하리다. 동네에 그 지역의 검문세가들이 다 뺏어버려요. 이 자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훗날 가서. 그리고 또 하나, 자, 정전법을 쓰려면은 여러분 땅이 어떻게 되죠? 농지가 평평해야 되죠. 산간지방 같은 데는 이 정전법을 쓸 수가 없죠. 또 이와 같은 이유로 자 여기서도 폭군과 오리 아주 그 부패한 관리들이죠. 반드시 그 경계를 소홀히 여기나니 경계가 이미 정하면 분전제록은 앉아서 정해질 수가 있다. 이것도 그 땅을 나누고 녹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은 아주 거의 이렇게 쉽게 이루어진다 이 소리죠. 자, 불웃 인정은 필자 경계다.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이 말은 아주 우리가 그 맹자가 말하는
그 왕도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천적인 거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필전은 등나라 신이다. 문공이 맹자의 말로 인해서 필전으로 하여금 그 정지의 일로서 위주 삼았다. 그로 하여금 다시 그 자세한 것을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틀로서 삼았는데 그 자세한 거를 이제 또 와서 방문해서 물은 거다. 정지는 밭을 정자로 구획하는 거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밭을 나누어서 구, 도, 봉, 시그 경해서 경으로 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경위. 상대죠. 위는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경 가운데는 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로로 구획했다. 나누었다 해서 그래요. 구, 또랑, 못이라든가 나무를 심는 것, 이런 거. 이 주에다가도 구획 경계를 삼는 거죠. 이 법이 다스려지지 않으면은 밭이 정해진 분수가 없어서 또 여기서 바로 이런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강호라고 하는 게 호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지역의 세력자들이 그것을 겸병해 버린다. 뺏어 버리는 거예요. 다. 고로 정지가 불균하게 되고 세금 징수에 있어서 정해진 법이 없어서 탐폭한 사람들이 탐폭이 누구죠? 바로 요 호강들을 탐폭한 거죠. 호강들이 많이 취한다. 고로 복록이 불공평하게 되니 이것은 인정을 행하는 자가 소위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을 행하려고 하는 자가 반드시 이것을 따라서 시작해야 되는 이유이다. 정전법, 그러니까 경계시, 밭 도랑과 구획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지역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폭군 와리는 반드시 이것을 무시하고 폐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으면 반드시 분전 제록을 힘들이지 않고 정할 수가 있다. 여기도 맹자 거기에도 각주 같은 데 보면 요거 하나하나 다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각주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관심 있고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은 그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등나라가 비록 땅이 양지가 토양이 비록 편소하나 장차 거기에는 군자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장차 야인이 될 만한 사람도 있다. 이게 야인은 여러분 농부를 말하는 거죠. 일반 서민들, 서인들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식인, 사회의 지도측 인사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블루칼라, 하이칼라 이런 식으로 이거는 노동을 말하는 거죠. 노동하는 사람. 요즘의 말로 하면은 군자가 없으면은 사회에 어떤 리더가 없으면은 이 노동자들을 다스릴 수가 없고 또 이 들에서 일하는 사람, 노동자들이 없으면은 이 지식인 계급 사회를 먹여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서전에도 이것은 나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사회든지 간에 소위 말해서 하이칼라, 블루칼라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이것이 너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죠. 서인의 자식이라도 유능하면 발탁해서 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게 이제 관료 사회로 굳어지면서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신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골품제도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렇게 딱 구별이 되어지만 사회가 그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동서양 마찬가지인데 오늘날 같이 현대처럼 이렇게 일정한 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같은 개념으로 옛날의 글이라든가 그런 시대를 이해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죠.
말하자면 등나라 땅이 비록 작으나 그 사이에는 또한 거기에는 반드시 군자 되려고 하는 사람, 군자가 되어서 벼슬 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반드시 일을 해서 밭을 가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은 것을 분전제록지 법을 불가편패. 여러분 이것도 그냥 슬쩍 지나가면 안 돼요. 편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을 패하면 안 된다는 거야. 편은 군자, 야인. 그 사회가 군자만 있어도 안 되고 그 사회가 야인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편패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의 어떤 집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에 치우쳐서 다른 한쪽을 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현대는 지식인이면서 노동자가 될 수도 있고 노동자하면서 지식인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청야에 이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9일에 조하고 국중에서는 10일이 해서 스스로 세금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과시킨다. 이건 아마 그 지방을 말하는 거, 청야는 지방을 말하는 거. 왜냐면 여기서 국중이라고 생각 도시를 말하는 거겠죠. 이것은 분전제록의 상법이다. 일정한 정해진 법이다. 이것이 소위 야인을 다스려서 그 군자를 기르게 하는 것이다. 야는 교회 도비의 땅이다. 우리가 지금도 도시 밖을 교회라고 그러죠. 옛날부터 쓰던 말이에요. 이 도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도라고 하는 거는 도시, 비는 약간 시골 땅이다. 9일이 조는 공전을 해서 그 조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국중은 교문지 내며 향수의 땅이다. 저도 이런 것은 잘 모른다고 했죠. 향과 수는 어떠한 지역을 나누는 그 어떤 단위라고. 지역을 나눌 때는 땅만 나누는 게 아니라 땅의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거주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의 숫자도 일정 부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너 살고 싶은 데가 마구 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여러분 엄청난 어떠한 그 통치의 수단으로서 이렇게 도시는 그래서 도시가 임금이 사는 도시가 수도잖아요. 수도에는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만이 산다. 그러면은 지역의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금의 뭐 동생이라든가 뭐 이런 친척들이라든가 또는 동성이 아니고 이성이 다스리는 그 같은 도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금이 다스리는 수도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10만이라면 다른 데는 8만, 7만, 5만 이렇게 됩니다. 똑같거나 많아지면 안 돼. 왜? 많아지는 건 뭐죠? 반란이 일어나서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수라든가 땅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비교적 고대에서부터 엄격하게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거. 왜? 이게 그 이면에 통치하기 편리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저기에서는 사회에서는 이런 개념 없잖아요. 자기가 살고 싶은 얼마 살자. 자,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죠? 5호 5가구를 묶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북한이 그랬잖아요. 이 5호 담당제. 여러분 이 5호 담당제는 북한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대에서부터 있었고 상황 같은 진나라 상황도 철저하게 이 5가구로 해서 감시하고 그랬어요. 누가 잘못을 범하면 관가에 고발하고 그런 거예요. 잘못을 범하면은. 그런데 북한은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자기네 체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얘기를 하면 바로 고발하고 서로 고발하게 만들죠. 그 전부 다 이 5호라고 하는 거 전부 다 국민들을 잘못하면 좋은 뜻이지만은 좋은 뜻에서 시작해서도 통제할 수 있다. 백성들을 통제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밭에서 그 정을 받지 아니하고 다만 구역을 삼고 또 10에 또 스스로 그 하나를 부과하는 것은 다 공법이다. 이것은 뭐 제가 잘 모른다 그랬죠. 주나라에서 이른바 철법이라는 것이 대체로 이와 같다. 이것으로서 미국 같은 당시에 조법만 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유, 모모뿐만 아니라 또는 비특도, 비특, 불독, 불체 이런 것도 다 비단 이런 거, 모모뿐만 아니라는 소리죠. 조법이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법 또한 10의 1로 끝이지 않았다. 더 많이 세금을 부과시킨 거겠죠.
경이하는 반드시 규전을 두니 규전에는 50묘다. 이것은 그 세록의 상제한 일정한 법 조항 밖에 또한 규전이 있으니 이것은 소위 군자들에게 조금 무엇인가 좀 잘해주려는 것이다. 규는 결려라. 소위 제사를 봉하는 것이다. 자, 제사를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도 돈 들죠. 여러분 뭐 요즘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추석이라든가 설날 같은 경우 그것은 이제 차례라고 그러고 이제 부모님, 할아버지, 뭐 할머니 이렇게 돌아가셔서 제사를 그게 제사잖아요. 그건 뭐 그냥 마음으로 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막 그냥 상도 없이 그냥 마음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예라고 하는 것은 예 형식을 필요로 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데 여러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예. 돈 없으면 어떻게 죠? 제사 못 지내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돈이 없으면은 부고포 하나, 술 한 잔만 해도 돼요. 그것마저 없다. 가난하다. 그러면 물 한 잔만 올려도 된다는 거예요. 예. 옛날 사람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제사라든가 관원상제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허례허식이 심해진 거예요. 허례허식이 심해지면 뭐가 필요하죠? 쓸데없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자기 신분에, 자기 형편에 맞지 않으면. 그래서 그 얘기에도 보면 칭가지 유문이라고 했어요. 제사 지낼 때, 상할 때서 칭가지 유무. 집안의 유무에 맞춰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허례허식을 한 남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남한테 보이려고 하니까 많은 돈이 필요로 하죠. 예. 세록을 말하지 않는 것은 등나라가 이미 행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그래서 조문에서 갖추지 않았다. 예. 여부는 25묘니라. 정자와 일부는 일부가 위로는 부모, 아래는 처자를 이렇게 했죠. 한 가구에 부모하고 처자를 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5989로서 이렇게 통솔이 된다. 그 숫자로 보면은 일부의 그 한 가구에 5개, 8개, 그러니까 5명에서 8명이 통솔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100묘를 받으니, 그런데 만일의 경우 이 사람한테 동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부라는 거예요. 나이가 16세가 되면은 별도로 전 25묘를 받는다. 그래서 사기장이 유실연후에 요 동생이 어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여기 실이 있은 연후, 집이 있은 연후. 여기 뭐죠? 실이 부인을 마누라를 두었다는 얘기예요. 마누라. 아이고. 실은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부인 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장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을 기다린 연후에 그 사람에게 또 100묘의 땅을 다시 주었다. 이게 정자가 한 말이죠. 우안, 이럴 때는 우는 이제 주자라 그랬죠. 주자가 이것을 살펴보건대 소리. 이것을 살펴본다는 거, 이건 뭐죠? 정자가 한 말을 살펴보건대 100묘의 그 일정한 그 제도 밖에 또한 여부의 밭이 있으니 일반 사람들에게 그 노동하는 사람에게 아주 도탁게 한 것이다. 이 앞에서는 뭐라 그랬죠? 군자에게 도탁게 한다라 그랬잖아요. 규전을 두어가지고서.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 하더라도 시대가 흐르면서 지역의 소위 말해서 그 권문세가들이 다 뺏어버리고 착취하고,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들한테 일방적으로 그냥 그 조금 지들 먹을 것만 주고 다 뺏어간 거죠. 세금을 뭐 10분의 1만 걷어간 게 아니고 뭐 진짜 뭐 한 30%, 40%, 50%까지 뺏어간 거잖아요. 그죠? 사사의 무출량이니 향전 동전이 출입에 상우하며 수망에 상조하며 질병에 상부조하며 백성이 침묵하리다. 우리 삼국 시대에도 향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을의 귀약 같은 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죽거나, 그렇죠, 가정에 죽거나 누가
이사 가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향 단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큰 단위에 있어서 그 향 단위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향전에서는 큰 어떤 마을 단위에서 마을에서 개간하는 그 밭에서 같이 운물을 쓴다. 같이 마신다는 거죠. 예. 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예. 출입에 서로 우애 있게 하며 수망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로부터 어떤 도적이라든가 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침략을 당할 수 있어요. 이때는 상부상조라 그랬죠. 서로 도우며 어떤 사람이 집안에 질병이 있으면 서로 부지하며 도움을 주며 이런 소리죠. 백성이 그렇게 해서 침묵했다. 옛날에 이거 향약 뭐 그런 뭐 규례 같은 거 우리가 있었죠. 그런 거. 산은 장사 지내는 거예요. 산은 그 거처를 옮기는 것이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경상도에서 호남으로 이사한다다. 호남에서 충청도, 서울로 이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있어서 큰 지역에서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팔가가 같이 하나의 운물을 쓴다 이런 뜻이죠. 우는 짝이다. 수망은 도적 적과 도적을 막는 것이다. 자, 뭐 내용 자체는 뭐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아는 내용이고 옛날 사람들도 나름 그 사회를 유지하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그 세금 문제가 중요했고 세금을 정당하게 거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세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었구나. 조선